자, 이제 20장의 직업안정법 보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자, 이것도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직업안정법 어떤 법일까요? 그냥 직업 소개하는 법이에요. 직업 소개. 직업 소개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 규조를 보시게 되면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착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할 때 혹은 근로계약 과정 중에서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익을 착취하지 마세요. 이 중간 착취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잘 보시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대표적인 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파견법. 파견법은 파견 사업주를 중간에 끼어들게 하는 거. 허가받으면 인정해주고 있죠. 그죠? 근데 요건이 뭐예요? 허가예요. 허가. 이게 중간 착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견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직업안정법. 그 직업 소개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수수료 받는 거니까 이 법에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이거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과연 이 요건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안정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겠죠? 두 가지. 첫 번째로 누가 직업 소개할까요? 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게. 고용센터가. 이제 고용센터가 이제 직업 소개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국가만 이 일을 수행할까요? 그렇지 않고, 직업기관 장의 이외의사. 요거는 민간기관이에요, 민간기관. 민간의 직업 소개업자, 뭐, 헤드헌터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잘 나가게 되면은, 고용센터가 하는 거야, 뭐,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 민간기업에서, 민간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혹시 근로자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혹은 뭐, 내가 근로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걸 하기 위한 요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문제는, 직업안정기관 장 이외의 자가 어떤 직업 소개를 하려고 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주로 문제 나옵니다. 고용센터가 하는 내용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나와요. 그 내용 이해하시고서 잠깐 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안 본 것들은 정리해보세요. 497쪽으로 바로 오겠습니다. 497쪽. 첫 번째, 고용센터가 하는 직업 소개 한번 볼게요. 고용센터가 하는 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겁니다. 자, 구인 신청합니다. 구인 신청하게 되면 이제 고용센터가 거부해서는 안 돼요. 신청 받아줘야 됩니다.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근데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하면 구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어요. 우리는 뭐 이상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안 되겠죠, 그죠? 그럼 거부할 수 있어요. 혹은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보다도 너무 낮아요. 너무 낮을 경우에는 소개해줬다가 욕도 먹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 조건이 있어야겠죠? 조건을 밝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 거부할 수 있죠, 그죠? 세 번째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주다, 이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체불사업주가 하는 경우에도 이 구인 신청을 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그럼 직업 소개를 해야 됩니다. 원칙이 뭘까요? 직업 소개 원칙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문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소개하도록 노력해야죠, 그죠? 하지만 안 된다, 이게. 광역직업 소개. 이게 뭐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할 때는 광범위한 지역에 거쳐서 직업 소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도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센터가 뭐라 하느냐. 498쪽에 뭐 직업 지도를 하기도 하고요. 직업 지도. 뭐 고용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자가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직업 소개 사업, 직업 정보 제공 사업, 근로자 모집, 이 모집은 뭐 사업이라보다는 모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 이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잘 나오는 것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잘 나와요. 먼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02쪽으로 오세요. 502쪽. 앞에 쭉 정리해둔 것들 제가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502쪽에 가운데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자가 하는 각종 사업의 실시요건 등의 정리 이렇게 해놨어요. 정리를 합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직업 소개 사업. 직업 소개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가 무료, 하나가 유료. 또 구분됩니다. 하나가 국내, 하나가 국외. 잘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의 그게 틀이 있어요. 만약에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건은 신고예요, 신고. 그 무료니까 굳이 뭐 등록할 필요 없겠죠, 그죠? 무료는 그냥 신고하게 되면 수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료 직업 사업은 신고. 근데 유료는요? 유료는 이게 중간 착취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등록이에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등록. 국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국외에 하려고 합니다.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그러니까 국내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국외는 노동부 장관이에요. 이게 유료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국외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그 다음에 카테고리 있어요, 그죠? 국내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국외는 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 제공사업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직업정보 제공사업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다만 이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나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이 병행을 많이 해요. 그때는 굳이 신고할 필요 없겠죠, 그죠? 이미 직업 소개 사업에 대한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때는 필요 없지만 요거만 할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모집 방법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모집. 단지 이게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할 경우에는 알아야겠죠, 그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자, 근로자 공급 사업은 허가입니다. 노동부 장관의 허가. 자, 여러분들이 시간 없을 때는 요것만 딱 외우시고 들어가시더라도 웬만큼 한 60% 정도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고 들어가시더라도 찍는 정도까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안 나올 때는 낭패죠. 낭패나는데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주로 여기서.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올게요. 다시 앞으로 와서 498쪽으로입니다. 이거 말고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8쪽.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내용을 보세요. 자, 직업 소개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제한사항이 있어요. 무료군, 유료군. 연소자에 대해서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 받아야 돼요. 원래 18세 미만은 근로가 또 친권자, 후견인 동의 안 해주면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친권자, 후견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동의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일종의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유예법에 따라서 안 되는 그런 업소에도 소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한은 맨 밑에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자, 우리 부에서 지금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소자에 대한 제한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고요. 두 번째, 무료 직업 소개 사업. 봤어요? 무료 직업 어떻게 해요? 신고. 자, 근데 무료 직업 사업은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예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만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예 신고를 안 해도 관계없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어요. 그런 이제 기관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은 이미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누굴까요? 첫 번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래 이걸 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신고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장애인공단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걸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있는 겁니다. 신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각급 학교장. 직업훈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어요. 네 번째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도 이제 재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소개할 때는 이게 자기들 법령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장은, 요 기간은 신고할 필요 없어요. 원래 신고해야 되는데 요 기간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미 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료직업소개사업 요건은 등록이었죠. 등록. 국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외에는 노동부 장관. 제한되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료직업 사업 생활하면서 유료가 너무 세질 수가 있으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과하게 취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요금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딱 하나 예의가 있어요. 고급 헤드헌터예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한 금액을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노동부가 고시한 금액 이외의 금액을 받아서 안 되는데 아주 고급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로부터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 정보력이 되게 우리나라 헤드헌터 업체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나왔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헤드헌터가 전화하더라고요. 나 헤드헌터한테 그 헤드헌터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참 우리나라 헤드헌터 업체들이 정보력이 뛰어나구나. 속으로는 기분도 좋았죠. 아, 내가 헤드헌터. 그래서 저는 뭐 안 갖고 농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경우에 뭐 고급 전문의를 소유할 때는 약간 구인자부터 더 받는 것도 가능하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제 직업정보서 제공사업과 근로자 모집도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500일 중에 근로자 공급사업입니다. 공급사업. 근로자 공급사업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왜 헷갈리는가 하면 근로자 공급사업의 대표는 바로 우리나라의 항만노조입니다. 하역노조. 그러니까 여기가 되어 있죠. 여기가 노조가 있고 이게 항만노조예요. 그리고 여기 하역업체가 있어요. 하역업체의 특징은 업무의 어떤 파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은 항만노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은 항만노조가 자기의 조합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원을 공급해 줍니다. 정확하게는 하역업체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냥 노조의 조합원을 공급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 끝나면 복귀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근로자 공급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하역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돼야 될까요? 항만노조의 조합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게 클로즈드 샵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조합원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 항만노조 비리가 가끔 나와요, 이게요. 왜 나오는가 하면 이 케이스는 노조원이 되기 위한 비리가 있는 거예요. 노조원이 안 되면 일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비리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옛날에 꽤 있었고 지금은 꽤 정화가 됐는데 요즘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어쨌든 이게 공급사업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필요해요, 허가. 허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는 노조만 허가입니다. 노조만요. 노조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항만노조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한번 볼까요? 자, 실시요건은 노동부장관의 허가 필요합니다. 허가. 그리고 허가 범위는 국내는 노조만 가능해요. 노조만 일을 할 수 있다. 국외에는 뭐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해줘요. 허가는 국외에는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에 서비스업.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연예인 대상이다. 그때는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3년까지 허가해준다.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쭉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508쪽에 오겠습니다. 508쪽. 508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08쪽에 5번 문제. 508쪽 5번. 자, 볼까요? 예.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 근데 국내입니다. 국내는 어디만요? 노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려져, 당장, 그죠? 노조만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번 파견사업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파견사업은 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에요. 파견사업은 따로 있죠. 근로자 파견 따로 있으니까. 이 파견사업은 근로자 공급사업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맞죠? 자, 3번은, 허가 안 받으면 근로자 공급사업 못해요. 자, 4번, 유효기간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이제 3년으로 한다. 3년이었죠? 5번 연예인을 대상한다. 그때는 비영리 법인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동법 이름 마지막 커트 근로복지기본법.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거는 뭐 문제가 뭐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이요.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가운데 아주 기술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몰라요. 실제로는 풀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교수님들이 내게 되면 앞부분에서 좀 내게 되면 그나마 풀 수가 있고요. 가운데 이상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교수님도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은 조항은 거의 100조인데 한 문제니까 풀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근로복지기본법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예.